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론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 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주식회사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사택은 재건축 대상 부동산이었고 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의 사내이사 유가 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단, 자연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인 생업상 이주, 질병,
장기거주 등이 인정되는 반면 법인은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조항 중 재건축 사업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투기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 공익 목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자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어 실수요자의 정당한 거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법인에게도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수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세금 부담이나 경영상 어려움은 자연인의 생업상 이주나 질병 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고 법인의 경우 여러 채의 사택 보유, 실제 거주 판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외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기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일부 가격 손해나 거래 제약에 불과하며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등권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자연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동일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큼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의 균형 감각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